네, 이슈 속에서 돈 되는 정보 지금부터 찾아보실까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이상엽 이사 바로 인사드릴게요.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돈이 되는 이슈 첫 번째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재용 회장 시대 개막, 삼성그룹주 어디에 투자해 볼까? 오전에 사실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흘러나오기도 했고 조만간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렇게 일찍 나올 줄은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 회장에 취임한 이재용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뉴스를 짧게 확인을 해보실까요? 사실 회장 타이틀에는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한 셈이 돼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명분은 만들어졌다? 이 회장 취임에 관해서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 삼성 재편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안이 이제 취임 이후에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시경제가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시장의 수요 위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무언가 액션이 필요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물론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까요? 변동성이 있을 만한 요인도 있습니다. 등기 이사에는 이번에는 선임이 안 됐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내년 3월 이사회에서 등기 이사로 선임이 되는지 여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이슈가 되겠고요. 아직까지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태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언론사의 기사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투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견고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뉴 삼성이 더욱더 속도를 낼 것인가? 투자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지배구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죠.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이재용 오너 일가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단순한 생각이고 즉각적으로 드는 아이디어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좀 복잡하더라고요.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지분을 활용해서 삼성생명과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형태. 그러니까 지분율을 따져보면 1.63%.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율이 생각보다 회장인데 높지 않죠. 거기다가 하나 더 리스크는 지금 야당 쪽에서 한 법안을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삼성생명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또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지분율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사로 나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두 가지 관점에서 투자 매력도 한번 이사님과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삼성발 드라이브, 여기에 따른 수혜주 주목할 타이밍이 맞을까요?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습니다.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이슈이기는 한데 오늘 삼성물산이 실적도 있겠지만 갭상승 출발, 빨간불 켜고 있는 거 보면 여기에서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요. 지배구조 쪽에서의 두 가지 투자 아이디어 좀 잡아주시겠어요, 이사님? 네, 오늘 이사회에서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의결이 됐는데 조금 완벽하게 예상은 못해도 그래도 뭔가 좀 기대감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는 고 이건희 회장의 이주기였기도 했고 또 다음 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11월 1일은 또 삼성그룹의 창사 기념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회장 이렇게 선임 그런 기대감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회장 취임 10년 만에 회장 선임된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취임사는 없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고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 이주기 때 경영진들 앞에서 소회를 밝혔던 거를 이제는 삼성 인트라넷 통해서 그 글을 공유를 함께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초인류 기업이 되고자 하는 또 그리고 책임 경영 강화에 대한 의지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참 이거 지배구조 개편 이슈는
참 어제 오늘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거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삼성그룹만의 문제는 지금 문제는 아닌 거죠. 뭐 대기업 중에서도 몇몇 기업들을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함께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보험업법 통과 관련된 이슈가 좀 이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파냐 안 파냐 그게 좀 가장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삼성생명에서는 이렇게 질의가 왔고 그 답변을 보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 계획이 없다라는 이제 답변을 이제 보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래도 삼성이 그냥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냐 그렇진 않거든요. 최근에 동향을 보면은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배구조 관련된 전문가들을 영입하면서 다각적인 관점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관심 있게 좀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이 부분은 정말 중장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삼성물산이 뭐 실적 플러스해서 좀 올라오는 거 삼성생명보다는 좀 탄력적인 부분은 역시나 실적 때문인 것 같고요. 뭐 과거에서도 진짜 5년, 10년 놓고 보면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그 상승은 좀 제한적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은 또 지금이 또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좀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장기로 좀 긍정적인 건 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난 5월에 이재용 이제 회장이 발표를 했죠. 이제 앞으로 5년간 450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나 뭐 이제 뭐 바이오, AI, 로봇, 통신 등 그쪽에다가 이제 뭐 450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던 것이 뭔가 좀 재부각 받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섹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뭐 반도체 쪽에서는 시스템 비전 2030도 제시했던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그거 하나랑 또 그리고 최근에 경계현 그 삼성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의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1년만 지나도 내년 말에 그 파운드리 부분이 확실히 지금보다는 많이 달라져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비메모리 쪽 그리고 TSMC랑 그쪽 이 2분기 쪽의 파운드리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은 TSMC랑 삼성전자가 53대 16으로 많이 벌어져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이거를 10나노 미만으로 좁히면요. 이렇게 범위를 좁히면 이게 53대 16이 아니고 그 비율이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TSMC 같은 경우는 도대체 몇 번이나 지금 3나노 양산을 지금 연기한 거예요. 그렇죠? 원래 9월 양산이었는데 또 4분기 후반으로 또 미룬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3나노 양산 정말 중요하고 수율 잡는 거 중요한데 그런 기회를 또 잡은 것도 긍정적이고 그래서 또 뭐 다음 주에는 뭐 독일 대통령이 뭐 삼성 평택 사업 공장도 방문한다는 것도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참 이렇게 기대감은 많은데 참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좀 제가 말씀드린 삼성그룹에서 400조 원 이상 투자하는 섹터에서 어떤 좀 긍정적인 그런 과정을 밟는지 함께 뭐 이렇게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세부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거시적인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속보성 뉴스와 함께 저의 추가적인 질문을 좀 이사님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경제위기 해법 찾기를 주제로 해서 80분간 각본 없이 공개 토론을 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뭔가 지금 딱 정해진 문구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저희 기대를 걸 수가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뭐 반도체 지원하겠다, 인력에 얼마만큼 투자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나올 시점입니다. 정말 추웠다 그리고 더 싸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정부 쪽에서 밀어주는 그 정책이 나오면 주가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회의에서 정책적인 힘을 실리는 발언이 나온다면 좀 더 기대 펼 수 있는 요소도 이사님 있을까요? 네, 참 지금은 참 기대감이 삼성 특히 이제 전자 쪽에 기대감은 뭐 여러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틀 전에도 뭐 초격차를 위해서 뭐 1조 원 정도를 1조 원 수준을 뭐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뭐 소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집중하고 지원해 주려는 그 가장 1순위가 반도체인 거죠.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수출이 매달 좀 수출도 좀 감소하고 있어서 뭔가 좀 대책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산업계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또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또 비상금융 경제회의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앞으로 경제가 참 밝지 않고 또 어두운 그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여러 회의들이 열리는 것 같고요.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또 이런 회의가 있으면은 결국에는 또 기대감은 있으니까요. 수급에서 메이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좀 이어지는지 여부도 중요한 것 같고 진짜 실질적인 매매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61선을 돌파했지만 121선을 돌파하냐 못하냐의 기로점에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121선이 하향 중인데 상승하고 돌파를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또 조금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도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이런 기대감들이 실질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좀 121선 돌파 여부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만 보면은 지금 자리가 약간은 기다릴 수 있는 그 위치인 것 같은데 저희가 반도체 업황 보면서 삼성전자만 보질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오후장으로 갈수록 좀 깊이 패이는 종목이 있어서 이 종목 짧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SK 하이닉스 이사님 보셨죠? 떨어지는 그 깊이가 그 골이 너무 깊어서 사실은 지수와도 연동을 해서 생각해 볼 쪽이기 때문에 오늘의 반응이 정말 아리송합니다. 왜 그 뉴스를 다 소화하고 이제 왜? 라는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삼성전자와 비슷한 의견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SK 하이닉스의 지금 자리는 조금 다르다고 이사님 봐야 될까요? 삼성에 조금 더 이제 삼성전자에 좀 더 이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어제 실적 발표 나왔죠. 마이너스 60.5%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감소를 했고 또 이제 투자 축소, 감산, 수급의 밸런스 맞추려고 노력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커나가는 DDR5 쪽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잘 해보겠다. 그런 얘기 했는데 이런 계획들인 거죠. 그래서 또 주가가 최근에 이제 10월 4일날 모건 스탠리의 이제 4분기 바닥, 내년 2분기부터 업황은 좋아질 거다라는 것에서도 탑픽이 SK 하이닉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은 있었지만 실적을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좀 저조했고 오늘 삼성전자의 그 컨코를 보시면 D램보다는 낸드 쪽에 좀 우려감이 상당히 큰데 SK 하이닉스 내년을 보시면 지금 올해 4분기에 적자 전환 우려감도 있고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한 3천억 나오냐 아니면은 연간 적자냐 이 정도의 지금 전망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좀 121선을 돌파를 못하고 전거 좀 수준에서 좀 밀린다고 하면 좀 투심은 좀 위축되는 게 아닌가 싶고 9월 대비해서 10월 달에 공매도 비중도 삼성전자보다는 좀 많이 증가한 것도 수급에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경기 사이클상 저점은 내년 2분기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죠. 그렇다고 보면은 좀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랐던 반도체 이 빅2,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조차도 그래 그럼 4분기 진짜 적자 나오냐 안 나오냐. SK 하이닉스 내년에 D램에서 버는 것 같고 낸드 떼워야 되거든요. 근데 D램도 내년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확인할 것들이 많은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전고점을 돌파 못하면은 조금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함께 좀 염두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저희 마지막으로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 머니 이슈 시간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슈를 다 커버한 이유가 지금 사도 아니면 팔아도 될까요? 이 관점을 저희가 모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지배구조 이슈하는 삼성물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세 개 선택지를 드려볼게요. 지배구조 개편의 수혜주격인 삼성물산, 오늘 떨어지고 있는 SK 하이닉스, 올랐다가 잠깐 쉬는 삼성전자. 네. 매수 타이밍이 가장 강력하게 왔다라고 느끼시는 쪽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삼성물산 쪽, 네, 저라면은 삼성 이 세 개 종목 중에서 삼성물산 좀 트레이딩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좀 최근에 워낙 또 중요한 게 그 종목만의 또 공매도 비중을 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매일같이 좀 살펴보면서 좀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초점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머니 이슈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